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스트펑크루의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사부에서 촬영하고 가르쳐드렸던 벌터앉기 튜토리얼에 이어서 앞돌기, 뒤돌기 튜토리얼을 진행해 볼 건데요. 혹시나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철봉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한 바퀴를 돌고 바로 빠넘기 혹은 다시 내려올 때 그 동작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데 가장 필수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들 이제 변형 차오르기 하실 줄 아시겠죠? 변형 차오르기로 철봉 위에 올라가서 바로 들어가면 사실 더 쉽긴 한데, 그거는 변형 차오르기가 정말 몸에 완전히 밴 상태여야 가능한 기술이니까 저희는 처음에 위에 올라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정말 말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는 겁니다. 수그리는데 느리게 하면은 그만큼 힘이 붙질 않겠죠? 이렇게 하면 아무리 힘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라가신 다음에 최대한 세게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돌아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빠르게만 한다고 또 이 동작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느끼실 텐데요. 돌아 올라오다가 어느 중간 부분에서 몸이 한번 걸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레그 서클을 할 때 처음에 아무리 세게 던져도 올라오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시선이 이 땅을 볼 때 한번 떨어지게 된다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앞돌기 뒤돌기도 그냥 단순히 세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앞으로 상체를 빠르게 숙이되 동시에 앞에 있던 다리는 뒤로 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내려가는 만큼 얘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상체가 내려가면서 상체가 다리 쪽으로 갔으면 다리는 다시 상체 쪽으로 미는 겁니다. 이 동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분할된 형식으로 하나, 둘이 아니라 동시에 몸 전체가 딱 돌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상체와 하체를 이용해서 도는 힘에 가속을 붙였다면 몸이 약 한 5분의 4 정도 돌아왔다고 생각이 됐을 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자꾸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타이밍에 이제는 팔 힘을 좀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팔을 마치 프론트 레버에서 아래로 내리듯이, 변형 차오르기 올라가듯이 그 느낌 그대로 팔을 당겨 내리는데, 이때 팔이 골반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앞돌기는 이 골반에서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손이 골반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로 상체가 내려감과 동시에 하체가 위로 올라오고, 몸이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에 팔을 골반에 붙인 채로 당겨 내리는 힘을 주시면 이 약간 삼두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을 당겨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힘을 동시에 사용하는 법을 알아셨다면 이제 마지막에 좀 더 빠르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다리를 내려 끌어오면서 다시 뒤쪽으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 앞돌기 뒤돌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연계에 이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연계를 이어갈 때 앞에 있는 발을 빠르게 끌어올 줄 알아야 빠넘기든 혹은 360도 머슬업이든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바로 뒤돌기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뒤돌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자리에서 다리만 차서 뒤로 도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도움 닫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다리를 뒤로 멀리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힘을 활용해서 뒤로 돌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그 반동 넣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돌기 같은 경우는 이 뒤로 보낸 다리를 딱 앞으로 가져오는 그 순간 두 다리를 동시에 앞으로 차주면서 몸을 뒤로 숙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딱 뒤로 돌리는 순간 팔이 뭔가 떨어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이때 손과 골반을 철봉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쥔 채로 다리를 앞으로 보내면서 상체를 숙여주시면 앞돌기 때와 마찬가지로 몸이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사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계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물구나무를 선다거나 이 봉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봉에 붙어야 할 때 이 기술로 반동을 줄여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연계에 사용할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다만 알아두고 계시면 이 동작이 어떻게 해서 몸을 돌리게 되는지 그 느낌만 알아두고 계시면 다른 연계를 할 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뒤돌기 같은 경우는 앞돌기와 다르게 다양한 팁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고요. 제가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 뒤돌기 같은 경우는 냅다 앞으로 다리를 보내주시면서 봉에서 골반과 팔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는 그 힘을 잘 주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앞돌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체를 숙이면서 다리를 보내는 게 아닌 적절한 팔힘과 다리를 사용하는 거, 그 타이밍을 잘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연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작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바로 앞돌기를 하면서 손이 아닌 전완근으로 바로 걸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 중에 가장 쉽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곳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돌기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제 몸이 철봉 위로 돌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을 때 손목의 위치를 보면은 제 골반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돌기든 뒤돌기든 결국 다시 올라와서 정지를 하려면 제 손목과 팔 부분이 전부 제 골반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돌아 올라옴과 동시에 전완근을 걸친다 그러면은 팔이 지금 거의 50cm, 손목부터 약 30cm 가량을 접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골반 위에 팔을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때 그냥 돌아 올라왔을 때 골반 위에 팔이 있는 것과 여기서 이만큼 팔을 접어서 전완근을 걸치는 거, 앞돌기를 하시면서 전완근을 딱 밀어 넣어 보시면 그 느낌이 무엇인지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따라서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팔힘을 딱 주라고 했던 그 타이밍, 약 몸이 5분의 3에서 5분의 4 정도 돌아왔다고 생각되는 그 타이밍에 팔힘을 밑으로 확 내려준다기보다는 그냥 철봉에 있던 손을 앞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밀면서 전완근을 걸치시면 돼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이 골반보다 더 높이 위치해야 되는 이 동작의 마무리 자세의 특성상 손목보다는 전완근이 올라와 있는 게 훨씬 아래쪽에서 동작을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완근을 걸치는 게 굉장히 쉽고, 따라서 이 앞돌기, 뒤돌기, 전완근 걸기를 전부 다 마스터한다면 정말 다양한 동작들의 연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앞선 저희가 오프닝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앞돌기를 하는 경우에는 빠넘기 같은 동작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다면 전완근 걸치기 같은 경우는 다시 바 밑으로 내려오는 동작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앞돌기, 뒤돌기, 그리고 앞돌면서 전완근 걸치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오프닝 영상 혹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동작에서 아시다시피 이 동작들은 그 자체만 쓴다기보다는 이 동작에서 연결될 수 있는 연계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마스터하고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아주 멋있는 연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튜토리얼 재밌게 보셨다면 오늘도 역시 딱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